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넌 그냥 입 다물고 돈이나 벌어오면 돼. 시어머니 차순이의 손이 올라가더니 예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건우는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여보, 좀 말려줘요. 예린의 애원에 건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 네가 좀 참아. 그날 이후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리고 6개월 뒤 전화 한 통으로 시댁 전부를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니, 우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 김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32세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한 여성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맞닥뜨린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를 가득 채운 쇼핑백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백화점에서 좀 쇼핑했어. 네 카드로 시어머니 차순이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유나는 새로 산 구두를 신어보고 있었죠. 제 카드요? 말씀도 안 하시고요? 말해야 돼? 우리 가족인데. 그 여성의 이름은 강혜린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남편 김건우와 송파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원래는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싸우셨어. 잠깐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줘. 건우의 부탁에 예린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며칠이면 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달째였어요. 오늘 카드 사용 금액 확인했는데 348만 원이던데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회사 다니잖아. 순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월급쟁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연구원이면 돈 많이 벌잖아.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29살 백수였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로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있었죠. 언니는 좋겠다. 큰 회사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저도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 연봉 억대래요. 예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연봉은 높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거기다 집 대출금의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여보, 좀 말해봐요. 예린이 소파에 앉아있는 건우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뭘 말해? 어머니랑 유나가 제 카드로 348만 원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건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까짓 거요? 제 월급 절반이에요. 우리 엄마 동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예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유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에이, 또요? 어제도 찌개였잖아요.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고기는 주말에 먹기로 했잖아요. 왜요? 언니가 돈 많이 버는데 고기 하나 못 사요? 예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동실에 삼겹살이 있긴 했어요. 주말 손님 올 때 쓰려고 사둔 거였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주말에 쓸 거예요. 주말은 또 무슨 주말이에요?
언니 친구 온대요? 아니요, 회사 동료가.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감자를 깎기 시작했죠. 예린아, 국은 좀 싱겁게 해줘. 우리 유나가 다이어트 중이거든. 순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찬 더 만들어놔. 이것만으론 부족해.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자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어요. 언니, 내일 제 방 청소 좀 해줘요. 방 청소요? 네,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주말에 할게요. 내일은 회사 가야 해서. 주말까지 기다리라고요? 저 알레르기 있다니까요. 유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유나 씨가 직접. 제가요? 언니네 집인데 제가 청소까지 해야 돼요? 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렸죠. 순이와 유나 그리고 건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간이 너무 싱거운데? 어머니가 싱겁게 하라고 하셔서.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유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맛없어요. 이거. 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금을 가져와 국에 더 넣었죠. 이제 됐어요? 건우가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번엔 짜네. 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죠. 348만 원.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네일샵. 모두 순이와 유나가 쓴 거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예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0만 원. 문이 열렸습니다. 건우가 들어왔어요. 왜 밥도 안 먹고 들어와 있어? 먹고 싶지 않아요. 왜? 기분 나빠? 당연하죠. 제 카드로 348만 원씩이나 쓰고도 태어나시잖아요. 그까짓 돈 가지고 그래? 엄마랑 동생인데. 그까짓 돈이요? 제 월급 절반인데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예리는 건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이 집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야 알지. 이번 달 제 카드 청구액이 500만 원 넘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벌어서 보태줄까? 건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랑 유나 씨한테 좀 말씀해 달라고요. 내가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한테? 예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우도 방을 나갔죠. 홀로 남은 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오지훈이었죠. 예린 씨, 내일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같은데. 혹시 시댁 문제예요?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예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좀. 알겠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차 좀 빌려줘요. 차요? 어디 가시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에이, 차 있는데 왜 지하철 타요? 언니도 어차피 회사 갈 때 지하철 타잖아요. 예리는 당황했습니다. 차는 회사 출장 때 필요했거든요. 오늘 제가 차 써야 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그럼 택시 타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교통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차 하나 못 빌려줘요?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들 그래? 아침부터 시끄럽게. 어머니, 언니가 차 안 빌려준대요. 차? 예린아, 유나 좀 태워줘. 어머님, 오늘 제가 차가 필요해서요. 유나도 필요하다잖아. 내가 양보해. 예린은 차 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나에게 건넸죠. 조심히 운전하세요. 당연하죠. 언니 차니까 소중하게 탈게요. 유나는 차 키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예린은 지하철로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미팅 시간 조정 가능할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차가 고장나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1시간 뒤로 미룰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예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지훈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차를 신우이한테 빌려줘서요. 또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예린 씨,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거예요?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죠. 변호사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린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였죠. 언니, 주차하다가 차에 긁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 씨, 차가 많이 긁혔어요? 좀요. 근데 제 잘못 아니에요. 옆차가 너무 붙어서 주차해서요. 그럼 상대방 보험 처리해야죠. 그건 모르겠고요. 언니가 알아서 해요. 저 바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린은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수리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요? 저녁에 퇴근해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옆면이 길게 긁혀 있었어요. 수리비는 최소 80만 원은 나올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이와 유나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님, 유나 씨가 차를 긁혔다는데. 아, 그거? 미안하네. 순이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수리비가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0만 원? 그렇게 비싸? 네, 판금 작업을 해야 해서요. 에휴, 그럼 어쩌겠어. 수리해야지. 수리비는요? 뭐? 수리비? 네, 누가 내야 하나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야 당연히 네가 내야지. 제가요? 네 차잖아. 하지만 유나 씨가 긁으셨잖아요. 실수로 그런 건데 뭘 그래? 가족끼리. 예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뭐가 아니야? 네가 차 빌려준 거잖아. 네 책임이지. 그건 예린아,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산적이요? 응. 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이 받잖아요.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 연봉 1억 넘는데요. 연봉이랑 실수령액은 달라요. 에이, 그래도 많이 받잖아요.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건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유나 씨가 제 차를 긁었어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수리비가 8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당연히 네가 내야지. 왜요? 유나 씨가 긁은 건데. 너가 차 빌려준 거잖아. 예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유나 씨한테 대신 내달라고 해줘요. 왜 내가?
당신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네 차잖아. 너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리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예린아, 오늘 저녁 손님 온대. 손님이요? 응, 유나 친구들. 5명 정도? 그럼 외식하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먹고 싶대. 너가 요리 좀 해줘. 어머님, 전 오늘 야근이에요. 야근? 그럼 취소해. 회사 일인데 취소를 어떻게 해요? 에이, 그까짓 거. 너가 중요한 사람도 아니잖아. 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예리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순이가 따라왔어요. 예린아,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일이 있어서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예리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순이가 예린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늦어요, 어머님. 늦으면 어때? 잠깐만 있어봐. 순이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린의 팔이 아팠죠. 어머님,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정말 늦어요. 놓아주세요. 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너 요즘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나와? 예리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힘이 생각보다 셌죠. 놓으세요. 안나. 너가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그때 유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얘가 지금 날 무시해. 언니,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엄마 팔 뿌리치려고 했잖아요. 늦어서 그런 거예요. 늦으면 어때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팔을 확 뺐어요. 순이가 비틀거렸죠. 어머, 얘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대? 안 됐어요. 제 팔을 뺀 것뿐이에요. 손을 댔어. 유나야, 너 봤지? 네, 봤어요. 언니가 엄마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밀었어. 내가 똑똑히 봤다고. 예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두고 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예리는 팔을 확인했습니다. 순이가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지훈을 만났어요. 예린 씨, 팔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누가 그랬어요? 시어머니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린 씨, 이건 학대예요.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실수가 아니에요. 증거 남겨놔요. 증거요? 네. 사진 찍어놨죠? 네, 찍었어요. 잘했어요. 계속 모아놔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언니, 이것 좀 봐봐요. 주말 아침 유나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어요. 주식이요? 네, 언니 회사 주식이요. 예리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제약회사 주식이었죠. 이게 왜요? 요즘 오르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한다며? 예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사 기밀이에요. 에이, 우리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이어도 안 돼요. 내부자 거래예요. 내부자 거래? 그게 뭔데? 불법이에요.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언니가 우리한테 정보 안 준대요. 순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정보? 무슨 정보? 회사 주식 정보요. 신약 개발한다며 주가 오른대요. 순이가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예린아, 우리한테 좀 알려줘. 어머님, 그건 정말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가족인데. 불법이에요. 제가 해고될 수도 있어요. 해고? 그 정도로 심각해? 네, 내부자 거래는 범죄예요. 범죄까지는 아니잖아. 가족끼리 정보 공유하는 건데.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못해드려요. 유나가 소리쳤어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우리 오빠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사랑이랑 이건 별개예요. 별개긴 뭐가 별개예요? 우리 가족 잘 되는 게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순이가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대화 안 끝났어. 어머님, 놓아주세요. 안 놓아. 내가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정말 못해드려요. 순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린의 팔이 아팠죠. 예린아, 넌 가족이 뭔지 알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저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순이가 갑자기 예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예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안 대들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놓으라고? 내가 제대로 대답하면 놓지. 예린의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정말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건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봤죠. 예린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좀 말려줘요. 건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도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좀 참아. 예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비웃고 있었어요. 여보, 됐어. 엄마 말씀 좀 잘 들어. 순이가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예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져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머리카락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예린 씨,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저 지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뭐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웃기만 했어요. 지훈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예린 씨, 지금 바로 나와요. 네, 집에서 나와요. 지금 당장. 하지만은 무슨. 위험해요. 예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이라도 가요. 제가 예약해 줄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나가? 친구 만나요. 거짓말 하지 마. 가방 싸가지고.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순이가 막아섰어요. 비켜주세요. 안 비켜. 넌 어디도 못 가. 비켜달라고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마음대로 나가? 제 명의예요.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이 집 제 혼수예요. 제 명의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집이잖아. 아니에요. 남편 이름 안 들어가 있어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린은 그 틈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다시 안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지훈이 예약해준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건우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무시했습니다. 대신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호텔 잘 들어갔어요?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런데 예린 씨. 네.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뭐요? 이혼이요.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낯설었죠. 생각해 볼게요.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제 친구 변호사 한 명 있어요. 소개해 줄까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나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 속상해해요. 집 와요. 순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예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 씨, 변호사님 시간 괜찮으시대요. 오늘 오후 2시 어때요? 좋아요. 그럼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별 말씀을요. 예린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린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어요. 강예린 씨죠? 들어오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이름은 서미란이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물이면 됩니다. 미라는 물을 건넸습니다. 예린은 한 모금 마셨어요. 지훈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어요. 시댁 문제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린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착취, 폭력, 남편의 방관. 말하는 내내 미라는 메모를 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예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죠. 팔에 멍자국, 빠진 머리카락, 카드 사용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특히 폭행 증거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이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미라는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린 씨, 남편분이 예린 씨 편이었나요?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폭행당할 때 도와줬나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할 때 막아줬나요? 아니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닌가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더 많은 증거요. 지금 있는 것도 좋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어떤 거요? 재산 관련 증거요. 혹시 시댁 식구들이 예린 씨 돈을 멋대로 쓴 적 있나요? 예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금 이야기를 했어요. 적금이 해지됐어요. 제 도장과 신분증으로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네.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한 거잖아요. 명백한 사기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악질이죠. 예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린 씨,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묵인해선 안 돼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소하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가요? 남편분 회사 조사해봐요. 회사요? 네. 혹시 불법적인 거 없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요? 남편분 서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리는 생각했습니다. 건우의 가방에 서류들이 있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조심스럽게 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상담을 마치고 예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결심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건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집에 안 와?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 무슨 얘기? 만나요. 오늘 저녁? 알았어. 어디서? 집 근처 카페요. 전화를 끊고 예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차분했죠. 저녁 7시 카페에서 건우를 만났습니다. 왜 집 안 들어와?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생각? 무슨 생각? 우리 결혼이요. 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고 싶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예린아, 정신 차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건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미쳤어? 이혼을 왜 해?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그까짓 거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엄마도 화나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옆에서 웃기만 했죠.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 끝났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싫다고. 당신 동의 없어도 이혼 가능해요. 예린이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소장 곧 날아갈 거예요. 변호사? 너 진짜 미쳤구나.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섰어요. 뒤에서 건우가 따라왔죠. 예린아, 잠깐만.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린은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야, 강예린. 건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안 지르게 생겼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말이 돼? 당신 어머니가 제 적금 3천만 원 멋대로 해지했어요. 건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기예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 우리 엄마를? 네. 그리고 유나 씨도요. 예리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건우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예리는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한테 이혼 통보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당연히 반대했죠. 예상한 일이에요. 소장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린 씨. 네.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당장 집 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무시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지훈이 물었죠. 변호사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어땠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점심시간에 예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았어요. 서명이 위조된 게 명확했죠.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 소인이 누구예요?
시어머니랑 시누이요.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건우에게서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무시했습니다. 호텔로 갔죠. 체크인을 하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말했어요. 손님,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죠? 남편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예리는 돌아봤습니다. 건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서 다가왔죠. 왜 전화 안 받아? 받기 싫어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예린아, 제발.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게 할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떡하라고? 이혼이요. 건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좋아.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건우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예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위협했어요. 녹음했어요? 아니요. 다음부턴 꼭 녹음하세요. 증거가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혼자 만나지 마세요. 네. 전화를 끊고 예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린의 각오는 더 단단해졌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예린 씨, 피고소인들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위조 서명 맞네요. 사기로 입건했습니다. 예리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원하던데요. 합의요? 네. 돈 갚겠다고요. 예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게요. 네. 합의하시면 빨리 끝나는데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갈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예리는 미란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시댁에서 합의 제안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합의하면 증거로 쓰기 애매해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린 씨. 네. 남편 회사 조사했어요? 아직이요.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건우의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건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얘기? 이혼 얘기 말고? 네. 합의에 대해서요. 건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합의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알았어. 언제? 오늘 저녁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거긴 왜? 제 짐도 좀 챙기고 싶어서요. 알았어. 몇 시에 볼까? 7시요. 그래.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예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우와 얘기하는 동안 그의 가방을 확인할 거예요.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이와 유나도 있었어요. 왔어?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네. 예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합의 말이야. 돈 다 갚을게. 예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응. 일시불로 줄게.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요. 생각? 뭘 더 생각해? 돈만 받으면 되잖아.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에휴, 답답하네.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우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여기. 고마워요. 예리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우의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예리는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죠. 건우의 서류 가방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의록, 계약서, 그리고 이상한 서류 한 장. 제목은 대여금 증서였어요. 내용을 봤습니다. 건우가 회사 돈 5천만 원을 유나에게 빌려준 거였죠. 회사 명의로요. 예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횡령 정황이 보였죠. 더 찾아봤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 사본도 있었어요.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예리나, 뭐해? 밖에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나가요.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원래대로 놓고 나왔어요. 화장실 안 갔어? 짐 좀 찾으려고요. 무슨 짐? 옷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뭐 찾았어? 네, 찾았어요. 그래. 그럼 합의는 언제 할 거야? 다음 주에 답 드릴게요. 다음 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순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예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잘 찍혔죠. 호텔로 돌아와 미란에게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예린 씨, 이거 대박인데요? 그래요? 횡령 증거가 확실해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네요. 많이 심각한가요? 심각하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제보하세요. 그리고 금융당국에도요. 예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러면 시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조금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린 씨, 그 사람들이 예린 씨한테 뭘 해줬어요?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폭력 휘두르고 돈 빼앗고 남편은 방관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주저해요? 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의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제보하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예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요. 다음 날 아침 건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왜? 합의하기로 했어요. 정말? 건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가요. 제주도로요. 제주도? 갑자기? 어머님 환갑도 다가오잖아요. 미리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5박 6일로요. 5박 6일? 그렇게 오래? 네. 제대로 쉬시라고요. 고마워, 예린아. 예린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천만에요. 전화를 끊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특급 호텔도 예약했죠. 총 비용 600만 원. 예린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끝났어요. 언제 출발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좋아요. 그럼 그날 움직이면 되겠네요. 네. 부탁드려요. 맡겨만 두세요. 예리는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예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밝아졌네요. 곧 끝날 것 같아서요.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지훈 씨. 많이 도와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금요일 저녁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린아, 내일 출발이지? 네, 어머님.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역시 착해. 예린은 웃었습니다. 편히 쉬다 오세요. 그래. 너도 같이 가지 그래?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에휴, 아쉽네. 다음에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죠. 토요일 아침 순이, 유나, 건우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건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공항이야. 고마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란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출발했어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움직일게요. 부탁드려요. 예린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죠. 오후 2시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 씨, 시아버지 회사에 제보했어요. 횡령 의혹이요. 반응이 어땠어요? 놀라더라고요. 내부 조사 시작한대요. 다음 단계는요? 금융당국이에요. 오후 4시에 움직일 거예요. 알겠어요. 예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어요. 오후 4시 정각 미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비자금 조사 들어간대요. 시아버지 회사는요? 긴급 이사회 소집했대요. 횡령건 때문에요. 예린은 심호흡했습니다. 다음은요? 경찰이에요. 건우 씨 횡령건으로 고발할 거예요. 알겠어요. 예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절대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후 6시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주도 정말 좋다. 고마워. 잘 쉬고 있어요? 응. 엄마도 동생도 진짜 좋아해. 다행이네요. 너도 오지 그랬어. 아쉽다. 예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예린은 시계를 봤습니다. 곧 뉴스가 나올 시간이었죠. 오후 9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견제약 부자재 회사 김 회장, 횡령 및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 예린은 TV를 껐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날 밤 건우에게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순이에게서도 왔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예린아,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가 난리야. 무시했습니다. 다른 문자도 왔죠. 너 뭐 한 거야? 당장 전화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일요일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7통이었어요. 문자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지 않았어요. 대신 미란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린 씨, 뉴스 봤어요? 네, 봤어요. 제대로 터졌네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아버지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검찰이요. 빨리 움직이네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예린 씨가 준 자료 덕분이에요. 건우는요? 횡령 혐의로 조사 대상이래요. 곧 소환될 거예요. 예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시어머니랑 유나는요? 아직이요. 근데 곧 사기건으로 기소될 거예요. 알겠어요. 예린 씨, 제주도에서 올라온대요. 언제요? 오늘 오후래요. 급하게요. 그렇군요.
혹시 만나러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예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을 정리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오후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어요. 짐들은 그대로였죠. 순이와 유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에 담았어요. 모두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죠. 짐 챙겨가세요. 오늘 안으로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리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건우였죠. 문 열어. 싫어요. 예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아버지 회사 망하게 생겼어. 내가 한 거야?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대답해. 증거 제출했어요. 횡령이랑 비자금이요.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미쳤어?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 망치려고? 본인이 망친 거죠. 전 증거만 제출했어요. 건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쾅쾅 쳤어요. 문 열어. 당장. 안 열어요. 예린아,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건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좋아. 법으로 하자. 끝까지 가자. 그러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예리는 인터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 7시 순이와 유나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예린아, 문 열어.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열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누구 집인데? 제 집이에요.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잖아.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순이가 문을 쾅쾅 쳤습니다. 당장 열어.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제가 먼저 부를게요. 예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예린이 주소를 말하려는데 순이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안 들어갈게. 근데 우리 짐은? 현관 앞에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정말 매정하구나, 너. 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말했죠. 죄송해요. 해결됐어요. 네, 그럼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순이와 유나가 박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좋아. 두고 보자. 순이와 유나는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그때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 회사 상장 폐지될 것 같대요. 예린은 놀랐습니다. 그 정도예요?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200억 넘는데요. 200억이요? 네.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못이죠. 하지만 예린 씨, 후회하지 마세요. 예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날짜 잡혔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예린 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김 회장 회사 말이에요. 예린 씨 시아버지 회사잖아요. 아, 네. 봤어요. 예린 씨가 제보한 거예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용기 있으시다. 잘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김 회장, 비자금 200억 조성 의혹. 아들 김모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예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건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린아, 나 회사 잘렸어. 다 너 때문이야. 예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죠. 아버지 회사 망했어. 이제 만족해?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어. 책임져. 예리는 미란에게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증거로 쓰기 위해서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시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채널을 돌렸죠.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잘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예린 씨, 저 유나예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무시했습니다. 순이에게서도 왔죠. 예린아, 우리 잘못했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이러다 감옥 가. 예린은 핸드폰을 끄려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늦었어요. 이미 검찰까지 갔어요.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예린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요.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건우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죠. 순이와 유나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혼 재판 날이었어요. 예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린 씨, 준비됐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알겠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건우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죠? 순이와 유나도 있었습니다. 예린을 보며 째려봤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진, 녹음, 의료기록. 또한 피고, 가족은 원고 명의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죠. 피고 남편은 이를 방관했으며 오히려 원고를 비난했습니다. 건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가 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장인가요? 폭력 부분입니다. 약간의 다툼이었을 뿐이죠. 미란이 증거를 더 제시했어요. 이것이 약간의 다툼입니까? 사진에는 예린의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머리카락이 빠진 사진이었죠. 건우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측, 더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 본인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건우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예린이가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어떤 점이 심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건 피고인 아버지가 횡령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린이가 제보를 안 했으면 제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건우가 앉았어요.
순이가 일어나려 했죠.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 어머니인데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만 발언 가능합니다. 순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원고 본인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예린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경제적 착취, 폭력, 모욕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편을 들었죠. 건우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폭행당할 때 웃기만 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예리는 재판장을 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앉으세요.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죠. 2시간 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건우가 다가왔죠. 예린아,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요.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가 다가왔어요. 예린아, 너 양심이 없니? 양심 없는 건 어머님이에요. 뭐? 제 머리채 잡고 돈 훔치고 그게 양심 있는 행동이에요?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두고 보자. 두고 봐요. 어머님이 감옥 가는 거요. 예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란이 따라왔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거의 끝났어요. 다행이에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린 씨, 판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미란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예린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정말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억이요? 네. 폭력, 경제적 착취, 정신적 피해 다 합치면요. 예린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당연하죠. 예린 씨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적은 편이에요. 커피를 다 마시고 예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좋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김 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주가 흘렀습니다. 판결 날이었어요. 예린은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미란과 함께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건우도 와 있었어요. 순이와 유나는 없었죠.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예린은 심호흡했습니다.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건우가 뒤쫓아왔죠. 예린아, 1억 2천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재판장이 정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예린아,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예린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예린 씨.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그럴게요. 예린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예린 씨, 판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축하해요. 저녁 사줄게요. 축하 겸해서요. 좋아요. 그날 저녁 지훈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린 씨,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일단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요. 좋네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볼 거예요. 지금 집은요? 팔려고요. 좋은 기억이 없어서요. 이해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예린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해낸 거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예린은 웃었습니다.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참지 않았을 뿐이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예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건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예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적당히 큰 원룸. 혼자 살기 딱 좋았죠.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거든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어요. 예린은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네, 그럼요. 점심시간에 지훈과 식당에 갔습니다. 예린 씨,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행복해 보여요. 예린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요. 다행이에요.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취미, 일상. 예린 씨,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독서 모임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이요? 네.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좋네요. 재밌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남자는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생각은 있어요? 글쎄요. 급하진 않아요. 천천히 해요. 그럴게요. 오후에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도서관에 들렀어요.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도서관 2층 모임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예린 씨 왔네요. 중년 여성이 반겼습니다. 모임 리더였어요. 오늘 책은 다 읽으셨죠? 네, 읽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좋았어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한 남자가 말했어요. 주인공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웠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린 씨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거예요? 부당한 일을 참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모임이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김태윤이라고 해요. 강혜린이에요. 예린 씨 이야기 흥미로웠어요. 감사해요. 혹시 다음에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예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제 번호 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받죠. 웃음이 났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김 회장, 2심도 징역 5년 확정.
시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예리는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관심 없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건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예린아, 위자료 분할 납부 가능할까?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에게 전달했죠. 미란에게서 답이 왔어요. 일시불로 받으세요. 법원 판결이니까요. 알겠어요. 건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시불로 내세요. 판결대로요. 나 지금 돈 없어. 당신 문제예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위자료가 입금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건우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죠. 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윤 씨, 저예요. 아, 예린 씨. 반가워요. 저번에 커피 제안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도서관 근처 카페 어때요? 좋네요.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예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제약회사 연구원이에요. 멋지네요. 태윤 씨는 변호사시죠? 네. 가정법 전문이에요. 예린은 웃었습니다. 가정법이요? 네. 이혼 소송 같은 거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태윤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 씨는 참 강해 보여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참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헤어지며 태윤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며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예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시어머니랑 신우이 판결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래요. 그렇군요. 사기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알겠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네. 감사해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예린 씨가 잘 싸워줘서 제가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심호흡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예린은 서점에 들렀어요. 새 책을 샀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부당한 일에 참지 마라.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딱 맞는 문구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건우도, 순이도, 유나도 있겠죠. 하지만 예린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과거였고 예린은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강예린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